세아특수강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7%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9%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일반 기업들의 추세에 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3,73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6%가 증가를 해서 금액 스루풋으로는 7.6% 증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스루풋률은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운영비용이 1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18로서 0.0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요.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재고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고가 쌓인다는 것이 실무 경험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WCAI 이 재고 자산이 무려 11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물론 증가했습니다만은 금액상으로 이게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또 한번 좀 따져보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스루풋 손익과의 그 차이를 내기 위해서 금액으로 우선 크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CSM 매출원가 재비는 24.6%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1.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13%, 2%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역시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철강제가 들어가는 업종, 철강계통은 모두 거의 동일하게 가공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재료 비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현재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역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스루풋에서 기준하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기준으로 가고 있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 17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직원 수도 좀 증원이 됐습니다만은 평균 상반기에 5,26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연간 한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아특수강이 좀 중견 수준인 경우인데 임금은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는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2단계, 3단계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감해버리면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일치한 회사를 볼 때마다 경영평가 지표가 왜곡되지 않게 나온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거 역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이 됐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스루풋률의 또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 판매 가격은 그만큼 올리질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데이터로 다 해야 됩니다만은 상반기 여러 그 샘플로 철강 회사들을 해봤었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그런 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서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제품 가격 추이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것은 생략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고 회전율의 하락으로 그 미래 가치는 21.7% 하락을 했고요. 수금 속도 조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 지급 속도 지수가 2.6으로 항상 그 본인들이 그 수금하는 속도보다 원재료를 사오면서 돈을 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 그 소재를 가져오는 그 원재료를 가져오는 공급자가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기 때문에 손수금이라도 주고 선급금이죠. 선급금이라도 주고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철강제 가격이 또 오르니까 원재료 가격을 또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게 선금을 주고서라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19,2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그래도 이쪽도 이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장부 가격 대비 49% 선에 좀 회복이 됐는데, 철강 개통도 장부 가격 수준으로 주가들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주는 세아홀딩스가 68.7%를 가지고 있고요. 세아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태성 씨로서 35.1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그 연말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7,870한 7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때 영업이익은 한 2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7,800억으로 한다면은 그 원가 회계 상으로 그 313억 원 정도 그 예상보다는 더 이익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재고가 증가 하는 것을 그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재고를 증가를 안 시킨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영업이익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말 재고가 증가하지 않는 그 샘플을 만들어서 원가 회계에 모순된 것을 계속 강조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가 회계는 계속해서 잘못된 세계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기성이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루프 세계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보다도 좀 적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그래도 뭐 소정의 이익은 얻는다. 158억 원을 그렇게 되는데, 이익을 좀 더 내보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고 회전율을 10.5% 증가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증분을 시킨다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매출이 20% 정도 그 증가하게 달성이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그 429억 원까지 낼 수 있다 해가지고,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고 회전율의 상승을 통해서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결국 판매량의 증가고, 판매량의 이 증가는 결국 매출액의 증가를 같이 동시에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매출 재료비도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가공비도 증가할 거고, 판매 관리비도 증가한 그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429억 원까지는 남을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원가 회계의 그 예측은 8천억 원대 이상이었죠. 근데 충분히 그 그러니까 7,400억 이걸 뭐 그냥 톤당 가격으로 얘기한다면 74만 원 선에도 공급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그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 물량을 더 달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해서 20% 그럼 좋다. 거객으로 한 대신 20%좀 추가 물량을 더 말하자면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그 세아 특수강을 통해서 그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